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 다 하셨죠?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서문을 나갔는데 이제 일주일 조금 더 지났으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수강 신청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한 이상 여러분들 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여러분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참석을 하셔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트랜서핑 1권입니다. 12페이지고요. 강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한 줄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느린 것 같아도 벌써 우리가 책을 2권이나 뗐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일단은 전체 주제가요. 1장의 큰 제목이 가능태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위 제목이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의 소주제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내용도. 일단 가능태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트랜서핑 전체에서 1권의 처음 주제라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뭐든지 처음 나오는 것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순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가능태 모델이 가장 처음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접근할 때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이 가능태 모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뒤에 나오는 개념들은 다 여러분들의 관념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태 모델이라는 것을 당분간 한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수용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슷한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을 들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들었어요? 2000 몇 년이죠? 2002년인가요? 2002년 월드컵. 이때 많이 들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 트랜서핑 관점에서 지금 이 말이 의도하는 것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뭐냐?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꿈. 그냥 꿈만 꾸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을 꾸면 꿈을 꿈뿐이죠.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그대로죠. 예, 여러분은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 트랜서핑에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 꿈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고 싶잖아요. 소원 성취. 그래서 마법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욕망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지우셔야 제대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들어가자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새벽별은 이거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죠? 별의 소리를 들어요. 굉장히 시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뭐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바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바람이 반짝이는 소리를 본다. 이런 거죠. 바람이 반짝이는 소리를 본다.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뭐예요? 사과가 하늘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사과는 땅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예, 엉뚱한 개념이죠. 예, 그러나 트랜서핑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태 모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념 안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가능태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생각 그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면 굉장히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가능하다. 가능태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별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보고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마법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비과학적인 것 같고 사이비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랜서핑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정말로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가 막 들리고 바람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보이고 막 사과가 진짜 하늘 위로 떨어지고, 물론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그런 것을 접하진 않겠지만 마치 그러한 느낌의 삶의 역동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트랜서핑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시작되느냐면 12페이지부터는 한동안 이 바딤 젤란드가 꿈꾼 얘기를 해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전반부에서는 바딤 젤란드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짜증나고 만사가 귀찮고 세상에 대해서 회의와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느낌이 들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딤 젤란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죠. 제가 올려놓은 바딤 젤란드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혹은 우리보다 더 비루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타고난 독특한 위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바딤 젤란드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할 때 그의 지금의 삶처럼 우리도 달라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냐 바딤 젤란드가. 몇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처음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이웃집개가 짖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귀찮은 놈. 이놈이 언제나 나를 깨운다. 아, 난 이 개를 정말 증오한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과 태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균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또 신나는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세수하고 옷 입고 회사 갈 준비합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써 짜증이 막 밀려오고 어제 있었던 일, 안 좋은 일만 그냥 골라서 다시 주입이 됩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 뜨기도 싫어. 잠에서 깼는데 눈 찍 감고 일어나기 싫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차라리 잠자자.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하고 계속 눈 감고 이불을 뒤집어 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그때 첫 느낌, 생각, 행동, 반응,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눈 뜨자마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로딩 되는 거예요. 왜 컴퓨터를 켜면, 전원을 켜면 부팅이 되잖아요. 부팅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싸자작 세팅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눈을 딱 뜨면은 그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다시 쭉 세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펜듈럼이라는 놈의 이놈이 주입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재부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는 좀비 꼭두각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죠. 나는 나라는 의미는 나에게는 뭐가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건 뭘 뜻해요? 통제할 힘이 있다. 많은 경우에 왜 우울해집니까? 통제할 힘을 잃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왜 재미가 없어요? 통제할 힘이, 권한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요. 언제 제일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거나 아무것도 없다? 그럼 재미없고 짜증나고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통제권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선택권이라고 하죠. 이 선택권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피곤해지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피곤해져요. 잠을 실컷 잤는데. 왜요? 눈 뜨자마자 인식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정해진 대로 룰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왜 재밌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피곤해서 지쳐서 잠들잖아요. 실컷 자고 실컷 놀아요. 잠잘 때도 아주 달게 자요, 달게. 맛있게 자요, 맛있게. 그리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예요? 오늘은 뭘 가지고 놀을까? 오늘은 뭐 하면서 놀까? 아주 신나는 상상의 나래 안으로 쑥 들어가죠, 바로. 네. 이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이와 함께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이 세뇌됐고 많은 것이 익숙해졌다. 네,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진정으로 깨어나야 된다. 눈만 뜬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다. 눈뜸과 동시에 나의 의식이 깨어나야 깨어나는 거다. 의식이 깨어나는 게 뭡니까? 나의 선택권, 통제권, 이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요리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연출을 할까? 여러분, 창조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꿈속에서나 있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트랜서핑입니다. 가능하다 얘기해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태 모델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개가 짖어대는 소리에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그냥 뭐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러한 부모님의 불효령에 그냥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그냥 회사 가면 과장님 만날 생각하면 회사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매면서 오늘도 목을 꽉 조르면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러한 삶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다는 생각 안에 삶 안에 갇혀서 사는 거고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의문이. 그것이 과연 끝일까? 이게 전부일까? 여러분, 뭐든지 깨어나기 전에 반응이 뭐냐면 물음표예요. 느낌표 전에 물음표가 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줄임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이 개 짖는 소리에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짖는 개나 그 주인이나 50보 100보다 내 인생에 기어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꼭 있다. 네, 여러분 이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기어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인간. 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런 인간이 내 삶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죠. 네.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그냥 천지에 깔려 있어요. 천지에 깔려 있다 못해 이제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그래서 그냥 막 밤만 되면 그냥 밤 늦게까지 쿵쾅쿵쾅 음악 틀어대고 네. 담배 펴대고 냄새 쩔고 막 이런 이웃이 들어와가지고 날 괴롭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일종의 에너지 처세죠. 에너지 처세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삶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잠시 사라진 것 같아도 또 오게 돼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연연하면서 당장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시각에서 전반적인 나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한편으로는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오래된 습관이 피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도 재밌죠? 네. 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 습관. 예. 담배 피는 습관. 네. 저도 옛날에 담배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 완전 꽂혀였어요, 옛날 대학 다닐 때. 예. 정말 꽂혀였어요. 그래서 여기 수전증이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였어요, 담배. 예. 그런데 담배를 어떻게 폈냐면 사실 굉장히 맛있게 폈어요,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짜증내면서 폈다기보다는 그 담배를 피는 그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어쨌든 많이 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안 좋은 걸 알고서 스스로 깨닫고 이제 금연을 하게 됐는데 금연을 굉장히 쉽게 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금연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오래된 습관이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담배를 피워야 한다. 이런 경험 있죠. 꼭 담배가 아니더라도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SNS, 여러분 같은 요즘 같은 경우에 SNS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성중독도 있잖아요. 이제 뭐 야동 중독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해, 머리로는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나는 이미 하고 있고,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지속하고 있고, 나중에 바닥을 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게 바로 펜듈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하냐? 나는 눈 뜨자마자 펜듈럼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읽어볼게요. 옛날에는 파티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울 때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기분 좋게 폈다는 거예요. 짜증나면서 싫은데 피고 이게 아니라 그땐 기분 좋게 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훨씬 더 악화된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담배를 피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배를요, 아주 맛있게 피십시오. 예, 맛있게 피세요. 아주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담배 피고 싶어질 정도로 멋들어지게 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드시잖아요. 예, 물론 알코올 중독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즐기세요. 예, 사실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기 쉬운 게, 괴로운 일을 술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데, 특히 그게 혼자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중독 걸리기 딱 좋아요. 예, 그러니까 술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마셔라. 그런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낫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엄청나게 맛있게 피셨어요. 예, 할아버지 담배 피는 걸 보면은 그 어릴 때도, 예, 그 학창 시절에도 나이도 안 되는데 그 담배 피는 거 보면 크면 야, 담배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피셨어요. 예, 그리고 음식도 엄청나게 맵고 짜게 드셨는데 오래 사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을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걸 즐기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즐기십시오. 예, 담배 못 끊는 분들,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피는 분들한테 저는 담배를 몇 보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컷 즐기면서 피십시오. 예, 왜 끊으려고 하십니까? 즐겁게 피십시오. 그게 바로 이 트랜서핑 개념에서는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잘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과 싸우려 할 때마다 세상은 처음에는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게 희망을 부풀려 주다가도 예기치 않은 순간 호되게 뒤통수를 친다. 네. 이게 바로 일희일비하는 삶이에요. 일희일비하는 삶. 일희, 한 번은 웃었다가, 일비, 한 번은 슬퍼했다가. 네.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 나오죠. 그랬더니 일희일비했더니 무슨 척이 같은 얼굴이 나오네요. 이런 삶. 네. 일희일비하는 삶. 왜 일희일비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오는 펜듈럼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펜듈럼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띄워줬다가 가라앉혔다가 반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패턴 굴러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희망 고문을 했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분노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려줬다가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왜 살려주는 줄 아세요? 에너지를 빼먹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일희일비예요. 밖의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막 흥분하고 살아났다가 또 나빠지면 훅 떨어졌다가. 그거 뭐라 그럽니까? 중심이 없다 그러죠. 이 오뚜기가 있는데 발로 차니까 저기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왜 굴러가요?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이 있으면 안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움직여요. 흔들려요. 근데 어때요? 빨리 제자리를 알고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일일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중심,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고무줄을 당겨도 되돌아오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랜서핑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너지 처세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칭찬해 준다고 해서 막 살아나는 사람은 조금만 칭찬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악담을 듣게 되면 하염없이 다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일희나 일비가 같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그냥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나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서 화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셔야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해변으로 나간다. 네, 이제 해변가로 가요, 바딤젤란드가. 근데 어떤 느낌을 받나요? 작은 파도들이 모래 해안을 심술궂게 갉아먹고 있다. 파도가 해안에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것을 갉아먹는다. 심술궂게 갉아먹는다. 이제 심보가 아주 안 좋아진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우울하면요, 아주 맑은 날에도 잿빛으로 보여요, 하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요, 지나가다 웃는 사람 보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막 묻지마 폭행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도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압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의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 안에 갖다 놔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을 물가로 데려가도 그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관념을 놓을 생각, 그 틈을 열어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저도 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바다는 나에게 축축하고 차가운 습기를 저기처럼 내뿜는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싫은 사람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싫은 사람 보면요, 꼴 보기 싫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보기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꼴 보기 싫다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들어가냐면, 쳐다보기 싫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 사람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기도 싫어져요. 생각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그럴까요? 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옷깃만 스치는 것도 인연인 사람이 있지만 피부만 닿아도 몸서리 쳐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꼴 보기 싫어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한 지붕 아래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그런 일들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신 분들, 결혼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조심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숨소리도 듣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서로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아, 피곤해. 나는 언제나 쉬는 동안조차 피곤하다.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가사가 있죠. 네, 이건 뭐예요? 내가 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주말이 됐어요. 불금이 왔어요. 쉬어요. 실컷 잤어요. 그런데 피곤해요. 월요일이 되면 또 나가야 되나.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여러분들 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잠자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그 자유 에너지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쉬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패턴 안에서 쉬는 거랑 똑같아요. 펜듈럼이 쉼이라는 형태를 줬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를 빨아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쉬는 거는요, 에너지가 다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쉼을 통해서 복구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쉬는 거는 일하기 전에 쉬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에너지를 높여준 다음에 그 에너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식과 쉼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지금은 여전히 비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미래는 찾아올 작정을 하지 않는다. 늘 하던 것처럼 맛없는 아침을 먹고 지겨운 직장으로 몸을 끌고 간다. 무의미하고 귀찮은 또 하루의 삶. 그냥 좀비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그 지긋지긋한 삶이 당연한 걸까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뭐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전부일까? 라고 물음표를 떠올리시면 그때부터는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트루먼쇼, 영화 트루먼쇼 보셨죠? 여러분들 물음표가 생기면 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매트릭스이고 세트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스토리가 네, 하나의 주어진 시나리오를 살아나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딤젤란드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나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이 모든 게 다 꿈이었네요. 네, 얼마나 다행인가요? 한숨 훅 쉬죠. 네. 그런데 실제로 바딤젤란드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이 반영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들마다 독특한 음색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정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조화가 돼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협주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새들의 소리를 아름답게 그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태양의 빛깔, 햇살이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파도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외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환경마저도 달라지는 것. 이게 진짜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요, 손가락이 밖으로 나가서 너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손가락이 먼저 안으로 향해서 내가 변하고 나면 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의 변화고요.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날 때 모든 이들의 나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의 환경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딤젤란드가요.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니 세상을 정복하려면 싸워야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싸우려고 덤벼봤지만 결국은 진만 다 뺐다. 그 경험 많은 조언자들은 이 경우에도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다. 너 자신이 문제다. 먼저 너를 바꿔라. 그 다음에 뭐든 세상에 요구해라. 나는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해봤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원래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너는 치열하게 살아야 돼.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미친 듯이 살아야 돼. 노력은 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을 듯이 노력은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안 하든가 하면은 미친 듯이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는 그런 극단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 투쟁, 이러한 관점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트랜서핑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것을 내부 의도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트랜서핑에서. 여러분들은 의지력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기능이긴 하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치열한 의지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이번 장과 트랜서핑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꿈을 꾸었다. 다시 꿈을 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빨리 해드릴게요. 이 꿈 속에서 산림보호구역의 감시인을 만납니다. 산림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울창한 어떤 산림이 있었겠죠. 여기에 그린벨트 같은 이렇게 보호하는 구역 얼마나 울창하겠습니까?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또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허가가 없으면. 그런데 여기 감시인이 있죠. 이 감시인이 허락을 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시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감시인에 이끌려서 이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언덕 끝까지 가보니까 계곡이 펼쳐져 있고 계곡 밑에 집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마을, 꿈 같은 마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마을들이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얼마나 평화로울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해외 여행 장면을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갔다 오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든가 했을 때, 야,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꿈 꾸시죠? 그런데 그게 다 꿈같이만 느껴지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산림보호구역의 감시인이 바딤젤란드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이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더 깜놀이죠, 깜놀.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은 파도만 쳐도 짜증이 나고 그 젖은 모래밭을 밟는 게 짜증이 나고 개 짖는 소리가 짜증이 났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평화롭네?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이 느낌을 느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가 사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그 청정 자연으로 유명하잖아요. 자연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모든 그 분위기가 한마디로 평화롭다, 고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환경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도시의 삶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삼림구역 감시인이 한 얘기만 제가 이제 인용해서 읽어 드릴게요. 모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딤젤란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운명을 뭐든지 골라 잡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일세. 네. 이 얘기를 이제 바딤한테 하는 거예요. 야, 선택의 자유가 있단다. 운명, 너는 팔자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네 팔자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가능태 공간에서 네가 골라 잡는 거라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골라 잡는 거라니까.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주어진 옵션이 무한히 존재해. 골라 잡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게 꿈속에서의 지금 바딤젤란드가 경험하는 겁니다. 감시인의 얘기를 또 계속 읽어볼게요. 멍청한 사람이로구먼. 자네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자네는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일세. 네. 깨어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깨어난다는 의미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바딤이 느낀 게 뭐예요? 이것이 자각몽이 이제 시작됩니다. 꿈속에서 꿈인 걸 알아차리는 게 자각몽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꿈속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난생 처음의 경험에 당황한 나머지 나는 이 기이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네, 자각몽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트랜서핑 원리로 말하면 꿈이라는 것은 가능태 공간을 여행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몸을 떠나서 가능태 공간에 가서 이 삼림보호구역의 감시원을 만나고 온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의 사상을 주입받고 온 겁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이 삼림보호구역의 감시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네. 수수께끼는 이거야.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겠는가?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질 걸세. 네, 이상한 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수수께끼를 풀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수수께끼가 이제 트랜서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트랜서핑 원리를 알게 되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이한 일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을 깹니다. 네, 읽어볼게요. 잠에서 깼을 때 아쉽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감시인이 내 머릿속에 모종의 정보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단 하나의 낯선 단어가 기억에 남아있다. 트랜서핑. 네. 이거는 이제 바딤젤란드의 인터뷰에도 나오는 얘기죠. 뭔가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입된 느낌이. 이거 말하자면 무슨 뭐 외계인 UFO 납치돼가지고 칩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트랜서핑이란 단어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트랜서핑의 사상이 한 방에 들어온 거죠. 한 방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냥 써내려간 게 이 책이 된 겁니다. 바딤젤란드는 이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트랜서핑이 주입됐고 그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점이 변했고 그 관점으로 인해서 태도가 변했고 그 태도로 인해서 트랜서핑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할수록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을 하는 만큼 더 많은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비단 바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서 나온 지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설정 안에서
그곳에서 어떤 특정 가능태 공간에서 이 정보를 얻어온 것이죠. 근원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원장에 접근을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에요. 내가 트랜서핑을 발견한 이후로, 더 정확히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허락받은 이후로 나의 삶은 새롭고 즐거운 의미로 가득 찼다. 네, 이제 다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눈 뜨면 신난 거예요. 이제 신나는 거예요. 매일 소풍 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에너지는 창조의 에너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창의적인 전문가입니다. 다 창조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창의성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지만 않아도 성공해요. 그러나 우리의 펜듈럼의 시스템, 인류의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창의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난다면 이러한 무한한 창조성의 에너지가, 창조적 자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는요, 과거에 그랬듯이 눈 뜨면 오늘 뭐하고 놀지 하는 신나는 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틈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표. 이것이 전부일까? 이것이 최선일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 아닐 수도 있겠지?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낌표로 가는 시작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 잡는 방법이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꼭 같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사과가 어떻게 하늘로 떨어질 수 있는지,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알았고 더 많이 알아갔고 또 지금도 계속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것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탐험을 하고 모험을 하는 마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고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